글로벌 이슈 오늘 에너지 이야기 나눌 텐데요. 지구촌에 대한 흥미롭고 다양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전해주시는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이시죠.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주 환하게 네. 아쿠아 블루색에 예, 감사합니다. 5월이 맞이했다는 걸 딱 몸소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예, 뭐 사실 긴팔이어서 못 입을 줄 알았는데 예. 날씨가 다시 또 좀 선선해져가지고 입고 나왔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을까요? 오늘은 이제 네덜란드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기후 변화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사실 뭐 기후 변화 이제 다들 아시죠. 그렇죠. 예, 저희가 화석 연료 태우면 거기서 이산화탄소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온실 효과를 가져오면서 기후를 네. 변화시키고 있다라고 이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해야 되는데 네.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이 화석 연료를 네. 이제 줄이거나 안 쓰는 쪽으로 이제 가야죠. 그렇죠. 그래서 네. 얼마 전에 G7 국가들이 뭐 네. 2035년인가요? 뭐 해서까지 이제 뭐 석탄화력 발전소를 다 없애겠다. 뭐 이런 약속도 하고 그랬는데 네. 그래서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이제 발전소 같은 경우는 뭐 그래 뭐 태양광, 풍력 이런 걸로 대체를 하면 되는데 그렇죠. 각종 공장에서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포스코 그렇죠. 이런 곳에서 이제 온실가스가 되게 많이 배출이 돼요. 그러니까 뭐 철강 산업, 석유화학 산업, 우리나라 주력 이게 산업들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예. 뭔가를 연소시켜서 네, 그 네. 열로 뭘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거를 이제 그냥 대기 중으로 날려보내면 온실가스가 되는데 그렇죠. 이거를 이산화탄소만 싹 모아가지고 네. 어디다가 저장을 하면 별 문제 없지 않을까? 라는 사람들이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아 거죠. 그래요? 이산화탄소를 모아서 저장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오. 우리도 뭐 이산화탄소 여러 가지 용도로 쓰니까 아. 실제로 공장에서 배출되는 그 가스 중에서 네. 이산화탄소만 빼내면 오. 기후 변화에는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예. 사람들이 오, 이거 생각을 좋겠는데요. 예, 사람들 방법이 똑똑해요. 되군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어려운 말로 탄소 포집 및 저장, 뭐 카본 캡처 앤 스토리지라고 그래서 보통 영어 약자로 CCS CCS. 예 이렇게 부릅니다. 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여기다가 한 가지 더해서 야 그 이산화탄소를 뭐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지 않겠어? 네. 그러면은 이제 use, 뭐 UCG 이렇게 더 붙여가지고 네. CCUS라고도 이제 보통 부릅니다. CCS 좀 기억해 놔야 될 네, 것 같네요.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네. 기술적으로 뭐 어려운 부분 없을까요? 일단은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되는 부분은? 가스 중에서 이산화탄소를 골라내는 것은 현재 기술로도 그래요? 어느 정도 투자를 하면 가능하다고 그래요. 물론 이제 비용이나 이런 건 좀 들긴 하지만 네. 뭐 굴뚝에서 일단 별도의 시설을 갖춰가지고 네. 이산화탄소만 몇 가지 필터를 이렇게 쓰면 싹 뽑아낼 수 있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어마어마한 양의 그럼 이산화탄소가 나오죠. 나올 텐데 네. 이걸 어디다 저장하지? 양이 저장이 적으면 양이 적으면 어디 뭐 탱크에 집어넣는다든지 네. 뭘 할 수 있는데 이게 네. 뭐 양이 수백만 톤 이런 단위니까 일반적인 저장 방식으로는 상당히 곤란한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저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국가들이 고민을 이제 하고 있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저장하고 뭔가 이제 많이 저장해야 되고 네.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눈에 잘 안 띄는 저 땅속 어디든가에다가 밀어넣어 버리면 그렇죠. 제일 좋지 않을까? 그리고 김치도 네. 땅 속에 묻으면 그렇죠. 오래 가고 맛있어지잖아요. 오래 가고 뭐 오래 그런 가고, 것처럼 네. 눈에도 안 띄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또 이게 연구를 해보니까 깊은 곳에 집어넣으면 분명히 집어넣을 때는 기체인데 네. 이게 이제 밑에 집어넣으면 압력이 세지 않습니까? 네. 이 압력으로 인해 가지고 액체화가 되면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저장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이제 밝혀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야 그러면은 우리가 좋네요. 땅 속에서 뽑아낸 이 화석 연료를 다시 이산화탄소만 땅으로 묻어서. 모아서 땅 속으로 묻으면 되지 않겠냐. 네. 그래서 야 이거 되게 좋은데라고 네, 생각을 네. 했는데 이게 좀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뭐 문제 어떤 없는 문제요? 100% 솔루션은 그렇죠. 없죠. 네. 예.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땅에다가 뭔가를 집어넣는다는 것은 예. 사실 반면에 보면 지층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갑자기 얌전하게 잘 있었는데 네. 위에서 막 누르는 거잖아요. 뭐가 그렇죠. 들어와가지고. 예. 그래서 그 지층이 탄탄해서 잘 버텨주면 괜찮은데 지층이 이제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이제 뭐 휘어진다든지 부러진다든지. 그건 예. 지진이잖아요. 이러면 그게. 지진이죠. 예. 이게 순간적으로 이제 딱 부러지면 이제 단층이 발생하면서 지진이 이제 발생할 수 있죠. 그리고 또 다른 고민은 자 그러면 이게 뭐 그래 한 5, 60년 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100년이나 200년이나 네. 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슬금슬금 이산화탄소 이렇게 피어오르면 피어오르면 그거는 소용없지 그것도 않냐. 문제죠. 예. 그러니까 이 미래에 대한 어떤 변화의 가능성까지 고려를 해봤을 때 과연 이게 오랫동안 잘 저장할 수 있겠어?
라는 또 질문도 사실 생각해 보면 타당한 질문입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세계 곳곳에서 지진이 너무나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일단 네. 저는 지진이 좀 걱정인데요. 그렇죠. 그러다 저장을 잘 보니까 해놨는데. 이런 거를 이제 연구하는 나라들이 이제 유럽에 이제 많이 있고요. 아, 특히나 네.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예전서부터 이런 거에 관심이 좀 많았어요. 근데 해보니까 네. 야 이게 만만치 않다. 또 독일 사람들은 걱정이 많아요. 세상의 모든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정확하게 예. 이제 미리 예측을 했는데 예측을 해야 예측이 되는데 이건 돼요. 예측이 잘 안 돼. 아. 예측이 잘 안 되면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해서 지하에다가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거와 관련된 법을 만들었는데 네. 이게 매우 어려워요. 그 아. 법을 따르기가. 그래서 과학적 조사도 열심히 해야 될 뿐만 아니고 네. 인근 지역 주민들도 투표를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찬성 확실하게 밝혀야만 할 수 있도록 해놓은 네. 거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어지간하면 하지 말아라. 크게 해서 문제 생기지 말고 뭐 조금씩 하는 건 괜찮겠으나 아, 네, 예, 네. 사이즈를 너무 키우진 마라 네. 정도로 일단은 독일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근처에 있는 나라죠. 네덜란드에서는 이제 예. 시도를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이제 네덜란드 이야기인데요. 예. 네덜란드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산유국이에요. 그렇죠. 뭐 석유도 나오고 그렇죠. 특히 가스가 많이 네, 나오는 나라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테르담 항구 주변에는 뭐 많은 정유소, 뭐 또 석유화학 공장, 뭐 이런 곳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양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싹 모아서 50km 정도 떨어진 바다 북해에 가보면 옛날에 가스를 캔에다가 이제 가스가 더 이상 안 나와서 방치해 놓은 이제 폐 가스전이 네. 있어요. 그러면 거긴 비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원래 가스가 나왔는데 네, 네. 거기에 천연가스를 뽑아 쓰고 이산화탄소를 집어넣으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오. 프로젝트가 이제 CCS 프로젝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걸 몇 년 동안 이제 연구와 이제 검토를 하다가 지금 이제 하자라고 이제 결정을 내렸는데 전체 규모는 한 13억 유로 정도 되니까 우리 돈으로 이제 2조 원 좀 안 되는 규모이고요. 연간 한 100만 톤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할 수 오, 있겠다라고 좋네요. 현재 예. 추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가스가 매장돼 있던 곳이니까 그렇죠. 기체를 또 넣어도 네. 이렇게 뭐 흔들리거나 그렇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잘 저장하고 있었으니까 네, 거기다 네, 다시 네. 그대로 밀어넣으니까 네, 네, 문제가 별로 없을 것 같다라고 네. 생각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왜 안 했던 건가요?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이제 이거 하는데 아까 13억 유로가 든다고 그랬잖아요. 아, 돈이 많이 드는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럼 이 돈을 누가 낼 거냐? 그러니까 이제 뭐 정부가 그냥 다 세금으로 한다라고 네. 하면 제일 좋지만 또 그러기는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게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있으면 네. 좀 좋겠다라고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 유럽에서는 지금 배출권 뭐 거래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대가로 네. 얼마 이상 배출하면 너 배출권을 사. 네. 그래서 배출권이 가격이 매우 비싸지면 야 내가 배출권을 사느니 사느니. 차라리 여기다가 CCS 시설에 그렇죠. 내가 저장료를 네. 좀 내고 가는 게 낫지 않겠냐? 네. 라는 것들로 이제 가는 방향이 하나 있고요. 아니면 이 저장하는 쪽에서 그냥 뭐 너희들이 저장해. 그러면 너희들이 저장만 해주면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어. 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또 개발할 수도 있는 그렇죠. 거죠. 네. 항상 어떤 사업이든 이제 결국은 돈 문제로 귀결이 되는데 네. 이 비즈니스 모델 어떤 걸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는 유전이나 가스전이 없으니까 사실 네. 많은 분들이 이게 잘 감이 안 오는데 네. 원래 뭐 영화도 옛날 헐리우드 영화나 보시면 이제 드디어 석유를 찾았다. 그러면 막 석유가 막 분수처럼 콸콸콸 예, 나오잖아요. 쏟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체적인 압력이 높아져 있다가 구멍을 딱 뚫으니까 음. 팍 튀어나오는 거죠. 아, 그래서 이거를 초반에 잘 제어를 못하면 아까운 석유가 그냥 다 네, 그렇죠. 새어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네. 20세기 초반에는 그냥 다 버린 경우도 많아요. 이거 어떻게 아이고 아까워라. 잠그지 못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든 사람들이 잘 제어를 해서 이제 뭐 10년, 15년 이렇게 캐내죠. 근데 캐내다 보면 이 안에 압력이 이제 점점 낮아집니다. 낮아지겠죠. 예. 네. 그러면 우리도 이제 뭐 그 샴푸나 이런 거 쓰다 보면 분명히 밑에는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나오지가 않는. 거꾸로 해서 이렇게 그렇죠. 탈탈탈 예. 털어야죠. 그러니까 분명히 밑에 석유나 가스가 좀 남아 있을 있는데 텐데. 이거를 이제 뽑아내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것도 기술이 좀 필요하겠는데요, 그러면?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는 뭐 복잡한 기술이라기보다는 네. 이제 단순하지만 규모가 좀 큰 기술을 적용하면 돼요. 음. 그러니까 야 그러면 안에가 텅 빈 공간이라서 압력이 떨어져. 그럼 뭔가를 집어넣으면 되지. 그렇죠. 그래서 물 물을 또는 안무 가스나 뭐 샴푸도 그렇거든요. 물 넣어서 약간 좀 희석되지만 예. 이렇게 해갖고 그렇죠. 그래서 안쪽에 압력을 올려주면 비슷한 원리로. 이제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뭐 세계 최대 산유국 중에 하나인 사우디아라비아 네. 같은 경우는 지금 한 유전에서 지금 뭐 한 50년 이상 지금 60년 이상 계속 뽑아내고 있어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막대한 양의 이제 바닷물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럼 기름은 위에 뜨잖아요. 그렇죠. 예. 예, 이런 방식으로 이제 생산성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네.
네덜란드 같은 이제 산유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열심히 뽑았었는데 이제 압력이 낮아져가지고 가스를 생산하지 못하는 곳에 이산화탄소를 집어넣으면 거기 좀 남아 있으면 알뜰하게 주걱으로 싹싹 긁어가지고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좋은 아이디어이긴 한데 이게 좀 뭔가 좀 그렇죠. 이산화탄소에서 화석연료 뽑아서 쓰고 거기에 다시 이산화탄소를 넣어서 또 쓰고 뭔가 좀 좀 애매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경단체에서는 이건 사기 아니냐, 라는 이건 뭐 기후 변화 대책이 아니고 화석연료 더 쓰자는 이게 그런 막 좋게만 느껴지진 않는 건 왜일까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잘 생각해 보면 결국 이산화탄소가 문제라면 뭔가 저장해 놓으면 그래도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실제로 네덜란드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탄소 배출권 가격이 이제 낮아져 가지고 이 프로젝트가 경제성이 없어지면 어떡하지라는 이제 우려가 많다 보니까 그러면 그 차액만큼은 정부가 돈을 대서 보조를 해줄 테니까 한번 사업을 해보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거를 대규모로 해본 적이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경제성은 좀 차치해놓고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한번 검토해보고 돈도 벌 수 있는지 한번 좀 해보자라는 성격의 사업입니다. 아무래도 네덜란드는 산유국이다 보니까 이게 기회도 많고 좀 실험을 해볼 수 있는 여지는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덜란드는 가스를 되게 많이 생산해 왔는데 최근에 지진 등의 이유로 이제 가스 생산이 많이 중단되고 있어요. 이제 그런 공간에다가 CCS를 활용하면 뭐 가스가 있으면 더 나올 것이고 안 나와도 상관없고,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가 잘 되면 이제 연간 100만 톤 규모가 아니고 한 10배쯤 되는 그 규모로 더 넓혀보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네덜란드가 좀 앞서 나가는 거죠. 이런 실험을 해보는. 다른 나라도 이제 몇 차례 해봤어요. 그러니까 노르웨이에서도 실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 저 북쪽에 있는 이제 몽스타드라는 곳에 이제 시설이 있었습니다. 저도 2009년에 한번 다녀왔는데 그 다음에는 별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영국 같은 경우도 북해 가스전 뭐 이제 유전 많잖아요. 여기에 이제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한 10%를 저장할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을 만들어보자라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고, 일단은 뭐 사업자들을 선정을 해서 라이선스는 이제 발급을 해준 상태예요. 이 도움이 되겠죠. 이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라도 도움이 되는데 이게 잘 들어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어요. 2030년까지 이렇게 열심히 여러 유럽 나라들이 하면 전 세계적으로 저장 용량은 연간 한 4억 2천만 톤 정도에 달할 거다. 야, 그러면 되게 크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1년에 배출되는 이제 이 에너지 관련 뭐 여러 산업들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374억 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획대로 다 해봐야 한 1% 수준밖에 안 되니까. 그러네요, 이게. 이거를 한다고 이게 뭔가 될까라고 하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이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그렇죠. 이게 잘 되면은 4억 톤이 아니고 40억 톤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더 좋아지는 거 아니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할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동해에 이제 가스전이 하나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과거용으로 표시한 거는 이제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생산이 멈췄는데 이곳에 그럼 우리도 한번 해보자. 우리도 한번 실험은 해볼 수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하고 좀 비슷한 사이즈, 연간 한 120만 톤 규모로 한번 저장을 해보자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 정부 예산으로 한번 해야 되고, 이게 이제 사업 규모가 좀 큽니다. 뭐 민간 자본 받아도 정부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예비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일단 올해 한번 검토를 해보자라는 정도까지는 이제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아직 좀 애매한 상태인데, 일단 시행되면 한 6년에 걸쳐 가지고 이제 민자 그다음에 정부 자금 해서 한 2조 원 정도 투입될 예정입니다. 아무튼 에너지 쪽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는 아무래도 좀 수입하다 보니까 좀 아쉬운 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까 네덜란드 말씀드렸지만 이 나라는 에너지 팔아서 돈 벌어. 그리고 다시 남는 공간에다가 또 이산화탄소 돈 받고 저장해줘.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배가 아픈 게 사실인데 뭐 우리 현실이 이러니까 뭐 어떻든 간에 그럼 이런 나라들 잘 되는 나라들하고 미리 손을 잡고 우리 거를 좀 싸게 저장하자라고 뭐 딜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해봐야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없으면 머리를 써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글로벌 이슈 오늘 탄소 포집 저장 기술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이신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마무리하면서 뉴키즈 온 더 블럭의 투나잇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